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 꼭지점 좌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AC와 AD가 서로 같다라고 했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다가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점 A를 지나면서 선분 DC와 그 다음에 BC의 연장선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서로 평행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는 AC와 AD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실까요? 처음부터 뭔가 이제 바로 이렇게 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풀이 방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우선은 이것부터 가닥을 한번 잡아 볼게요. 지금 보시면 AC라고 하는 것과 AD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D의 좌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C라고 하는 것은 A와 C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16에다가 플러스 9에 해당이 되고 얘가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 녀석의 길이는 5입니다. 그러니까 AD의 길이도 당연히 5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DC라고 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뭐 여기에서 써먹는다라기보다도 지금 보시면 AC의 길이를 통해서 A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A에서 B까지의 길이도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를 왜 구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5에다가 플러스 144. 자, 그래서 결국에는 13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또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데 이 P라고 하는 것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그리고 C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고 그리고 P에서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x좌표가 지금 나와 있죠. 이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x좌표가.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지금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p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x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그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더 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체가 9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의 비율만 좀 알 수만 있으면 결국에는 x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길이의 비율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길이의 비율. 자, 그러니까 길이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길이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 문제에서는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평행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평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삼각형 BDC라고 하는 이 삼각형과 그리고 삼각형 BAP, 자, 요 두 삼각형이 닮음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BAP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13에서 결국엔 5를 빼게 되면 8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8입니다. B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 대 요 녀석은 몇 대 몇입니까? 8대 그리고 13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말인즉슨 이렇게 됩니다. BP 대 그 다음에 BC라고 해야 될까요? BC가 결국엔 몇 대 몇이에요? 8대 13에 8대 13이 아니죠. 13대 8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만큼의 길이가 그러니까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8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13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C에서부터 P까지의 요 길이는 길이의 비율은 결국에는 몇 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다? 5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P 대 그 다음에 CP라고 하는 게 결국엔 몇 대 몇입니까? 13대 5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의 P가 결국엔 뭡니까?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해요? 13대 5로 외분. 자,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 이게 바로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내분점과 그 다음에 외분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써먹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결국에 13 그리고 요만큼이 5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x라고 하는 것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자, 13에서 마이너스 5를 하고요. 자, 외분입니다. 자, 그러면 13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곱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4에다 곱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맨 바깥쪽 마이너스 5랑 서로 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만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8분의 결국엔 뭐가 됩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77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x좌표는 8분의 77.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5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y좌표 같은 경우에도 살짝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b가 뭐라고요? 13이고요. 그리고 P에서 그 다음에 10까지의 이때의 Y좌표가 뭐가 됩니까? 5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때의 P는 Y좌표를 통해서 어떻게 외분점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8분의 4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이 외분점 공식이 특히나 헷갈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얘를 내분점으로 변환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얘를 또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결국엔 8이고 이만큼이 5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금 이만큼의 9만큼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결국에는 9에다가 곱하기 8분의 5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8대 5의 의미가 결국엔 뭡니까? 8을 기준으로 해서 5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9 곱하기에 8분의 5. 자, 요 녀석이 결국에는 요만큼의 길이 L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L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4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9 곱하기 8분의 5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분의 역시나 77이 나온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편한 대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왕 공부를 하는 거니까 외분점 공식도 충분히 익히시고 이게 좀 많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